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은 하늘입니다. 스텔라리움을 사용해서 관측에 도움을 얻기 위한 사용법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관측 시야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측 시야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망원경을 사용할 때 눈으로 보는 범위 혹은 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상에 나타나는 전체의 범위를 관측 시야라고 합니다. 망원경의 초점거리와 아이피스의 초점거리 그리고 아이피스의 시야각을 알게 되면 관측 시야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망원경의 재원, 카메라의 재원, 그리고 리듀스 사용 여부 등에 따라서 관측 시야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관측 전에 보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이것을 미리 뽑아서 정리해 두고 스텔라리움을 통해 가지고 시야각을 알고 가면 관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측을 가서 미리 시야의 범위를 알게 되면 사용하는 아이피스의 크기를 정할 수 있고요. 사진의 경우에는 찍고 싶은 대상이 시야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를 알고 가게 되면 구도를 잡는 데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망원경의 관측 시야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원경의 관측 시야는 아이피스의 시야각 나누기 망원경의 배율입니다. 그러면 아이피스 시야각은 우리가 아이피스를 살 때 그 재원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망원경의 배율은 망원경 초점거리를 아이피스 초점거리로 나눠주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망원경이나 아이피스의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 모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스텔라리움에서 관측 시야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망원경의 초점거리, 아이피스의 시야각, 그리고 아이피스 초점거리를 알게 되면 스텔라리움에서 저절로 계산해 가지고 화면에 그 크기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스텔라리움에서 관측 시야를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스텔라리움의 세팅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죠. 아마도 동영상을 계속 따라 하시게 되면 세팅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시야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커서를 왼쪽 세로 메뉴바를 킨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설정해야 됩니다. 플러그인에서 저반 렌즈가 있습니다. 이 저반 렌즈를 클릭하게 되면 시작시 블록이 저는 이미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디폴트로 클릭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반 렌즈에 대한 설정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플러그인을 들어가기가 귀찮으시다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4개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똑같은 저반 렌즈 설정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반 렌즈에는 이미 디폴트로 여러 개의 렌즈를 넣어 놓았습니다. 플레셀 나글러 ES30mm 또 셀레스트론 루미너스 우리가 친숙한 그런 용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렌즈를 보겠습니다. 렌즈는 주로 리듀스나 발로를 사용하는 경우에 렌즈에 넣어놨고요. 센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SLR이나 또는 이제 CCD 이것을 이제 따로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망원경 보시면은 망원경도 셀레스토나 미드 이런 여러 가지 망원경의 재원들을 미리 넣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추가 누르시고요.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마이 오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마이 오큘라 겉보기 시야각 겉보기 시야각은 일단 82 나글러 아이피스들이 되게 80이죠. 네. 81을 하고 그 다음에 초점 거리만 넣어주면 됩니다. 뭐 13mm 정도를 넣어보겠습니다. 14mm. 그리고 이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글러 14mm.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렌즈는 우리가 바로를 쓸 건지 쓰지 않을 건지 또는 아무것도 없이 쓰는 경우 배율은 같은 배율이겠죠. 한 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센서 만약에 우리가 이미 이걸 제가 추가를 시켜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CD 뭔가를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1600 그냥 제가 제 생각대로 넣는 겁니다. 1240 이렇게 넣고 칩은 폭이 한 대개 보면 APS-C나 또는 포스터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네 가지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대략 15에서 11 정도를 넣어놓겠습니다. 이건 뭐 대략 넣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망원경은 다시 넣게 되면 마이 텔레스콥이 나오죠. 마이 텔레스콥 예를 들어서 뭐 AAA라고 합시다. 초점거리 500에 80으로 하죠. 이렇게 해놓고 크로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세팅이 끝났는데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아이콘들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것은 아이피스를 닮았죠. 요 두 개가 같이 이것은 아마 암시야 조명 장치가 있는 십자 아이피스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이피스고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 그 다음에 요것은 나중에 다시 제가 요 세팅 창을 열 텐데 이것은 텔라드의 시야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 아이피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이피스를 클릭하면 요 밑에 이렇게 뭔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우선 아이피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검색을 해서 지금 제일 핫한 M13으로 가보겠습니다. M13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정하지 않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왼쪽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어놓은 나글러 14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나글러 14가 나왔죠. 14 FOV는 82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망원경 넣었죠. 제일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가면 AAA 망원경이 나왔죠. 그리고
이 렌즈, 리듀스에 해당하는 건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용한 망원경이 500mm 구경 80이었죠. 그 망원경에 락을 14mm를 쓰게 되면 이런 시야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시야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크기로 볼 수 있는지 미리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시야각을 정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이피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아이피스를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파인더를 통해서 먼저 이 허큘레스 성단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세팅을 보면 이 세팅 오른쪽 아래에 텔라드 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저는 텔라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텔라드가 아마 시야각을 0.5도, 2도, 4도까지 해놓은 모양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파인더의 시야각이 예를 들어서 뭐 7.5도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7.5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텔라드 파인더입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5도, 2도, 4도 각에 텔라드 시야각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7/50mm의 파인더는 대략 7.5도 정도 아니면 6.5도에서 7.5도 정도의 시야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7.5도를 제가 넣었는데 이 각도로 허큘레스 대성단을 찾아갈 수 있는 파인더를 그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파인더에 들어오는 별의 위치를 보고 허큘레스 대성단이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대개는 하늘이 좋은 곳에 가면 파인더로 충분히 허큘레스 자리 대성단이 파인더로도 대략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피스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사진은 어떻게 나올까요? 사진은 보시면 이 450D를 사용하고 망원경은 500mm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듀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듀서를 한번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렌즈죠. 추가 마이 렌즈. 그래서 이거는 리듀스. 그래서 대략 0.8배를 주로 가지기 때문에요. 리듀스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렌즈가 없는 것이 아니라 2, 3 리듀스 0.8배를 넣게 되면 허큘레스 달 대성단에 450D를 가지고 500mm 망원경으로 찍게 되면 이런 정도의 시야 범위가 나오게 되죠. 관측 범위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회전 지금 0도, 그러니까 카메라의 각도를 지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놓았을 때 0도입니다. 이것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0도죠. 그래서 이거를 1도, 살짝 돌아갔죠. 그 다음 5도, 그 다음에 15도. 만약에 5도씩 돌리고 싶다, 아니면 15도씩 돌리고 싶다 하면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5도씩 계속해서. 그리고 나중에 1도 정도 약간만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1도를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관측 범위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좀 더 큰 범위의 대상들을 찍을 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지금은 저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면을 없애면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 옮기죠.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500mm 망원경에 450D를 쓰면 이런 정도의 하각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기 전에 미리 로젯 성운의 그 관측 시야를 알고 가면 세팅하기도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아이핏을 보죠. 예. 500mm에 14mm 아이피스면 500mm 망원경 14mm 아이피스면 예, 로젯 네뷸라가 잘 볼 수 있는 충분한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리듀스를 썼네요. 리듀스 없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예, 꽉 들어차죠. 예, 아주 좋군요. 예, 이게 보니까 크로스 헤어가 들어가는 것은 이 암시야 조명 아이피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크로스 헤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관측할 때 시야 범위를 어떻게 하면 스텔라리움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관측하면서 이런 시야 범위를 미리 좀 알고 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망원경과 스텔라리움을 서로 연동시킬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